자, 계속해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28조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예, 전형적인 일회성 패턴 문제였다가 최근에 추가로 좀 나온 문제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체납된 조세의 법정 기일 전에 채권 담보를 위해 갑이 저당권 설정 등기했답니다. 자, 여기서 조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체납된 조세의 법정 기일 동그라미 전에, 즉 조세가 부과되기 전에 먼저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답니다. 자, 그러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증명되는 갑소유 토지 A 공매 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 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밑줄 조세와 피담보 채권이 경합됐답니다. 그때 그 피담보 채권보다, 밑줄 뭐죠?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걸 물어봤네요. 단 토지 A에 대해 다음에 조세가 부과됐답니다. 1번 취득세, 2번 종합부동산세, 3번 지역자원시설세, 4번 재산세, 5번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22의 기출문제입니다. 요거 뭐 물어본 거죠, 여러분? 당해세 물어봤네요. 당해세. 그게 보이면 답이 손드는 거고 뭘 물어봤는지. 우리나라 말은 우리나라 말인데 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외로워지는 거죠.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봅시다. 2번 종합부동산세, 3번 지역자원세, 4번 재산세. 딱 보니까 뭐 재지종. 그리고 5번 재산세 뭐라 했어요, 여러분? 부가세. 그럼 뭐가 성격이 다르죠, 여러분? 취득세죠. 요거 뭘 물어본 거구나? 당해세. 자, 그런데 이때 22회 때 문제 특징을 보셔야 돼요. 그전은 상속세, 증여세가 나왔었어요. 근데 상속세, 증여세가 시험 범위에서 어떻게 되다 보니까 빠지다 보니까 상속세, 증여세를 보기 지분으로 끄집어내, 못 끄집어내, 못 끄집어낸 거야. 그래서 출제원이 끄집어낸 게 바로 뭐냐? 부가세를 끌고 들어온 겁니다. 중요한 건데. 자, 종전에는 재지종과 그 뭐예요, 여러분? 부가세. 그래서 그 전에 두 번, 예를 들어서 거기 19회, 12회 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뭐가 나왔다고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가 나왔단 말이야. 그다가 이게 시험범위에서 어떻게 됩니까? 배제가 되다 보니까 이걸 끌고 못 끌고 못 끌고 오죠. 근데 몇 문제를 만들어야 되고 5선지.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얘를 못 끌고 보니까 뭘 끌고 들어온 거죠? 지금 부가세 끌고 들어온 거죠. 이해하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11번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 냅시다. 얘들은 우리 뭐고 여러분? 당해세. 당해세는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근저당권 설정 일자와 관계일시 없이 무조건 얘들이 우선이죠. 그러면 자, 결론 냅시다. 조세 채권과 이거는 여러분 경매에서 중개법 등에서도 사례 문제 물어볼 수 있어요, 시험에. 그래서 조세 채권으로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아니면 저당권 설정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구체적 사례 문제 나왔죠. 세법에서도 물어볼 수 있고요. 자, 그럼 결론 냅시다. 조세 채권과 피담보 채권이 경합 붙었다. 자, 사례 문제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 얘기죠, 여러분.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셔야 되죠. 원칙과 예외. 자, 간단히 정리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피담보 채권과 조세 채권이 붙었다. 어떤 놈이 먼저 받아가라? 그냥 이렇게 나오면 돼요, 여러분. 사례 문제. 어떤 거? 둘 중에 빠른 놈. 빠른 놈 그러면 안 되죠. 빠른 채권이죠. 둘 중에 어떤 거? 빠른 거. 다만 예외는 무조건 뭐는? 당해세는 우선 무조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저당권 설정 일자와 관계일시 없이 얘가 우선 변제다. 그러면 돼요. 사례 문제가 나와도 이렇게 접근하시기 나아요.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되느냐? 조세 채권이 원칙. 예외 피담보 채권이 더 빠르다. 그때는 피담보 채권. 단 피담보 채권이 설정 일자가 더 빠르더라도 당해세 때는 당해세가 우선. 그럼 복잡해져. 사례 문제에서 이렇게 풀면 답이 안 나. 그러니까 이날 결론. 둘 중에 어떤 것부터 먼저 받아간다? 빠른 것부터 먼저 받아간다. 단 뭐가 나오면? 당해세가 나오면 당해세는 근저당권 등의 설정 일자와 관계일시 없이 얘가 무조건 우선 변제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방 끝납니다. 이해하시나요? 자, 보세요. 여기 A 재산에 대해, A 부동산입니다. A 부동산에 대해서, A 부동산에서, 자, 얘가 경락이 됐어요. 경매가 돼서 경락가액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 경락가액을 채권자 등이 신청한 사람들 위해서 이제 배분해야 되는 거죠? 맞죠? 1순위가 뭐가 되는 거고, 공익비용. 2순위가, 2순위가 뭐예요, 여러분? 3월간 임금채권, 3월간 임금채권과,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최우선 소액 변제 보증금. 그죠? 맞아? 네. 그 다음에 이제 3순위가 뭐냐는 얘기야. 3순위가 바로 이제 뭐가 붙는가?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이 붙는 거죠. 자, 그런데 A부동산에서 자, 2012년, 2012년에 저당권 설정했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010년도, 2013년에 소득세 체납. 세 번째, 2014년에 재산세 체납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경락가액이 5억 원이다 가정해 놓고요. 저당권 설정 금액이 3억. 그 다음에 소득세 체납액이 1억. 재산세 체납액이 1억. 아니, 1억 하지 말고 경락가액이 얼마쯤? 재산세 체납액 2억 원. 너무 많은데. 그냥 갑시다, 그냥. 요거 경락가액이 4억. 그러면서 출전이 물어보기를, 자, 저당권 설정된 은행에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은행이 저당권 설정하면서 은행이 이 5억 중에서, 자, 요거 다 받아갔다 치고 요것만 가지고 따지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때 은행에 받아가시는 금액은 얼마냐고. 4억 중에서 요거 뺀 나머지가 4억 있다 보시고. 얼마 받아가는 거예요? 응? 2억이죠, 2억. 왜 2억이 되는 거죠? 자, 얘는 나중에 발생했죠. 저당권 설정 일자보다. 그렇지만 얘는 무슨 세니까? 당해세니까 근저당권 설정 일자와 관계시 없이 얘가 1순위로 우선 받아가는 거죠. 1순위 변제죠. 그 다음에 이제 뭐란 얘기야, 여러분? 이제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과 조세채권 붙은 거죠? 그럼 둘 중에 어떤 놈? 빠른 놈. 얘가 바로 2순위죠. 그러면 4억 중에서 얘가 얼마 받아갔으니까? 2억 받아갔으니까 은행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차에? 2억밖에 없죠. 그럼 얘는 1억은 회수 못하는 거고 소득세 못 받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요거 하나 좀 적어 놓으시고요. 요게 바로 중개법에서 사례 문제로도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아마 은행에서 우리 세법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때는 소득세 징수 금액이 얼마냐, 소득세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소득세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되는가? 없는 거죠. 여기 이제 사례 문제죠. 자,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부터는 여러분 적으세요. 종합문제죠. 종합문제. 12번부터는 종합문제입니다. 자, 종합문제는 뭐를 말하냐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한 문제를 통해서 다 물어보겠다는 거죠. 자주 나오는 스타일이죠. 종합문제 별표 2개. 다시 한번요. 종합문제 스타일이 뭐다고요? 한 문제를 통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1, 2, 3, 4에 다 깔아버리는 거죠. 자, 12번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각 세목의 분납에 관한 설명서 옳지 않은 것은, 물납은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납에 좀 신경 쓰시 바랍니다. 자, 분납. 1번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 자원시설세는 분납을 할 수가 없다. 맞습니까? 맞죠? 일단은 분납과 물납이 인정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죠? 분납과 물납이 인정되는 게 뭐 있는지 아셔야 되죠. 자, 취득세 등록면에서는 아무것도 인정이 안 되죠. 재산세 분납 인정되고 물납 인정되죠. 지역 자원시설세는 아무것도 인정이 안 돼요. 그죠? 종부세 분납 물납 인정돼요. 양도소득세 분납 물납 인정돼요 안 돼요? 인정돼요.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갑시다. 재산세와 종부세 분납은 얼마 초과제예요? 여기는 얼마 초과제예요? 500만 원 초과제죠. 근데 양도소득세에서 분납은 얼마 초과제예요? 얘는 1000만 원이죠. 이런 거 다른 거 구분하셔야 되죠. 재산세와 종부세는 물납을 뭐로 할 수 있어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죠. 그죠? 다만 재산세는 어떤 특징 갖고 있죠? 어디 안에 있는 것만 시, 군, 구 안에 있는 거죠. 여기는 국내죠. 그러나 양도소득세 물납은 뭐죠, 여러분? 부동산이에요? 아니죠. 공공용지 보상 채권으로만 물납할 수 있죠. 즉 부동산을 물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게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최소한 들어와 주셔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실제는 더 들어가고 있죠. 시험은. 자,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2번 재산세 분납 대상자는 납부세기 50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무자다. 맞죠, 여러분? 예. 자, 여기. 그러면 재산세에서 분납기는 며칠이죠? 45일이죠. 그러나 종부세와 양도세 분납기 몇 월이죠? 2개월이죠. 예, 이런 것 좀 차이점 구분하시고요. 3번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얼마 초과자다? 500만 원 초과. 맞습니까? 예, 맞죠. 4번 양도소득세 분납 대상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둘 다 할 수 있습니까? 확정신고는 물론 예정신고도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얼마죠? 여기는 1000만 원 초과됐죠. 5번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분납기한은 납부기한이 경과년부터 2개월 이내다. 아니죠. 재산세는 45일이죠. 예, 이런 차이점을 좀 봐주시고요. 자, 뭐 13번, 14번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한번 여러분 충분히 풀어보실 거라 보고요. 15번 한번 잠깐 보죠. 15번은 작년 기출문제네요. 작년 기출문제죠. 25회죠. 역시 딱 보는 순간 무슨 문제 여러분? 박스 열거 문제 나오죠. 요즘 최근에 출제 경향 특징 잡으셔야죠. 자, 15번 조세의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 납부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그런 것은 단 물납과 분할 납부의 법정 요건을 전부 충족한 걸 가져. 그러니까 요것만 따져라. 내 할 수 있니 없니 다른 건 묻지 말란 얘기야. 출제자가 이렇게 간절한 애원의 표시가 있죠, 여러분. 다른 건 따지지 말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가지고 따지란 얘기야. 그러면 기업,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뭐가 나왔네요, 여러분? 종합소득세가 나왔죠. 종합소득세는 분납과 물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 기억을. 그러면 여러분 고민하지 마. 기억 갖고 풀지 마. 아는 거 찾아. 니은, 종부세. 종부세는 우리가 인정되는 건 알죠. 그러면 니은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죠. 그러면 니은 안 나온 거 몇 번이에요, 여러분? 2번 지우세요. 5번 지우세요. 그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종부세 안 나오면 지워버리라고. 그러면 지운 게 몇 번 지우는 거야, 지금? 2번가 몇 번 지웠어요? 5번 지웠죠. 지웠어요? 야, 디귿, 취득세는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둘 다 안 되죠. 그럼 취득세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디귿 나온 놈 몇 번 있어요? 1, 3, 4 중에서 3번 탈락이죠. 예, 3번 탈락이니까 이제 몇 번 남았어요? 1번과 4번이 남았네. 근데 1번과 4번의 차이점은 기억과 리을이죠. 맞습니까? 지금 뭐 얘기하는지 알죠? 1번과 4번에는 리을은 공통상이니까 리을과 기억이죠. 근데 기억은 잘 몰랐잖아. 그렇죠? 그러면
리을을 보니까 뭐야? 재산세, 도시, 지역분 나왔죠? 도시, 지역분 어디에 포함되는가? 재산세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세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죠. 그러면 리을 나온 놈이 몇 번이에요, 여러분? 4번. 답은 몇 번 되는 거? 4번이 돼야 되는 거죠. 접근 방법을 아시겠죠? 예. 야이씨, 그게 더 복잡하다, 스키야. 아니야, 이렇게 풀어야 돼, 여러분. 박스 열고 문제는. 자, 16번 보죠. 16번이 여러분, 전형적인 종합 문제의 스타일입니다. 16번이 뭐? 종합 문제의 전형적인 스타일이죠. 19의 문제인데 보죠. 부동산 관련 세목에 법정 신고 또는 납기에 관한 설명 틀린 거 물어봤죠. 이제 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가? 예. 보죠. 1번. 납세자가 국내 주소를 뒀댄다. 밑줄. 이 말을 왜 했는지 아셔야 됩니다. 납세자가 국내 주소를 뒀으니까 거주자다, 비거주자다? 거주자죠. 그럼 분명히 이 조건이 나왔다는 게 뭔가 있다라는 걸 감을 잡으셔야 되는 거야. 자, 한마디로 말해서 납세자가 국내 주소를 둔 경우, 즉 거주자가 부동산을 뭘 받았어? 상속을 받았네요. 상속을 받았을 때 취득세 법정 신고 기한을 물어봤죠. 그러면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몇 월 이내요? 6개월 이내죠.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왜 거주자란 말을 왜 했죠, 여러분? 비거주자는 9월이니까 9월은 시비 걸지 마라. 그래서 앞에다 못을 박은 거죠. 뭐라고? 거주자. 그래서 비거주자 9월을 시비를 못 걸게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출제자가 이 말을 왜 했는지를 조금은 생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2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기. 야, 나왔다. 답 딱 손들고 있죠. 토구, 건칠, 하반월인데 얘는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상반월. 게임이 끝났죠. 이런 것만 나와라. 씨. 자, 2번, 3번. 등록면허세 법정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여러분? 등록을 하기 전까지. 원칙 맞네요. 4번.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자, 밑줄. 여긴 뭘 물어봤습니까? 확정신고를 물어봤습니다. 출제는 뭐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정도 써놔야죠. 예정. 뭘 물어볼지 몰라요. 근데 어쨌거나 이걸 뭘 물어봤으니까 확정이 물어봤으니까 다음 연도 언제야? 5월달이죠. 5번. 종합부동산세 법정 신고기한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 방식을 택하는 경우 그래도 해당 연도 언제? 12월 상반월. 부가과세도 12월 상반월이 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16번이 종합문제 전용 스타일. 이해하시겠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다 쓴 놈 다 물어봤죠? 예, 이게 바로 종합문제 전형적인 스타일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7번은 제가 만든 문제니까요.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18번 보겠습니다. 적으세요. 전형적인 일회성 문제입니다. 18번 문제는. 일단 숫자가 번호부터 마음에 안 들어. 적어놨어요. 무슨 문제? 일회성 문제입니다. 자, 같이 봅시다. 절대 다시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실무 나가면. 자, 보죠. 갑은 임대하던 상가를 을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무슨 계약이야, 그러면? 무슨 계약이야, 이거? 매매 계약이죠? 무슨 계약인지 알아야지. 무슨 계약이야? 매매 계약. 누가 누구한테? 예, 보세요. 항상 저는 여러분한테 갑과 을이 나오면 다른 과목도 똑같습니다. 민법도. 빨리 갑과 을의 정체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갑과 을의 정체를 밝혀야 돼요. 그러면 갑은 임대하던 상가를 을에게 양도했다. 지금 갑은 무슨 자고? 양도자죠. 그 다음에 을은 취득자가 되는 거죠. 양수자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 갑한테는 뭐가 나오겠구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겠구나. 그 다음에 을한테는 뭐가 부과되겠구나? 취득세가 부과되겠구나. 그러면서 여기에 또 이 갑은 상가 건물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상가, 뭐랬어요, 여러분? 상가를 양도했죠. 그러면 이때는 부동산의 공급이 되기 때문에 뭐가 부과되느냐?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 나가면 부가치세 중요한 건데 이걸 왜 시험 보면서 뺐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정하는 법률에 따른 지적, 이놈을 살리겠다는 의미에서 세법을 죽인 겁니다. 진짜입니다. 얘가 국가고시에 시험 과목으로 나오는 거 딱 측량 기사하고요. 우리 송 교수 담당. 그리고 공인중개사에 유일하게 시험 과목으로 있습니다. 얘가. 근데 이 지적법 누가 담당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주무부서가. 세법은 어디예요? 기획재정부가 국세,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인가 행정자치부인가? 요즘 맨날 정부가 하도 명칭 바뀌었고 행정안전부인가요? 안전행정부인가요? 에이, 아씨, 이런 주무부서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뭐 어쨌거나 좋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놓고 공인중개사 실무 나가면 어떡할 거냐고 부가가치세 하나도 모르는데. 자, 어쨌거나 이때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 각과 친절하다. 양수자 을은 취득 전 양도 전후의 세금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계약 체결 시에 주의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언제 때 문제입니까? 14회 때 기준입니다. 전형적인 무슨 문제? 일회성. 자, 천기누설 들어갑니다. 자,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이 이게 무슨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일회성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 이거요? 응. 그러면 이거는 출전에 뭐 하고 낸 거야, 여러분? 틀리라고 낸 거야. 그럼 여러분 마음을 비세요. 찍으란 얘기야. 부담 없이 찍으란 얘기야.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무조건 3번 찍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 문제일 때 출전이 힌트를 제시합니다. 진짜 천기누설 들어갑니다. 자, 이번 2015년도 26회 때 시험에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찍지 말고요. 보기 지문을 잘 보세요. 보기 지문을 보면은 보기 지문에 요즘은 이것도 지금 패턴이 깨지고 있어요. 제가 하도 천기누설하고 다니니까. 출전이 항상 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아이 참. 어떤 사람은 또 그래. 저거 또 사기치네. 예의주시합니다. 보기 지문이 일단 여러분. 그냥 어차피 이건 모르는 걸 전제해놓고 하는가? 저는 모르는데 무조건 찍지 말고 한번 보기 지문이라도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취득세나 첫 번째 뭐가 나오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면 얘가 답일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일회성 문제 나왔는데 보기 지문에 뭐가 있다 여러분?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지방세일 때는 취득세, 국세일 때는 양도소득세가 들어간 지문이 있으면 걔를 고르십시오. 얘를. 진짜 천기누설입니다. 다음 주 안 보면 벼락 맞은 줄 알았어요. 둘 다 있다 또는 둘 다 안 보인다. 그러면 두 번째 힌트는 상충되는 지문이 나옵니다. 보기 2번과 보기 3번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데 달리 표현하고 있어. 그러면 상충되는 지문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2번과 3번이 상충된다. 그러면 이 중에서 둘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답이냐? 뒤에 게 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2번과 3번이 상충되고 있어. 그럼 둘 중에 한 놈은 답이야, 무조건. 이해하시죠? 지금 뭐야, 이게 이제 똑같은 내용을 달리 서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걔가 답이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예를 들어서 2번과 3번이 둘 중에 하나가 틀려. 둘이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 주저없이 뒤에 거 찍으십시오. 출전이 답을 구성할 때 정답은 항상 함정 앞에다가 함정을 많이 깔아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표정이 그런 거고 나만 흥분해 지금 나만. 나는 지금 목숨을 걸고 천기누설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별로 반응이 없네. 이상하다. 딴 데는 무지하게 있냐면 열광하던데. 자 갑시다. 다음 주의사항. 이거 모를 때 얘기야. 모를 때 찍지 말고 이렇게 한번 접근해보란 얘기야. 네가 스키 항상 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들어가는 족족 나왔어. 취득세, 양도세. 그러니까 저보고 인생 책임지라면 안 돼요.
자, 갈게요. 한번 보죠. 이거 진짜 실무 나가면 중요해요, 여러분한테. 1번, 상가를 양수하는 을은 양도일 이전에, 밑줄, 양도일 이전이란 말이 포인트입니다. 즉, 뭐 하기 전에? 양도하기 전에 양도인의 납세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에 대하여 누가 양수자 을이 뭐가 있다 그러면 제2차 납세무가 있답니다. 예, 이거는 지금 현재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무자 4가지 중에 하나인 사업의 양도 양수도에 관련된 제2차 납세무자를 물어본 겁니다. 보충적 납세무로서 납세무의 확장 제도를 물어본 건데,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약 체결 시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특히 여러분하고 관련된 게 뭐냐면 공인중개사업 인수받을 때입니다. 적어놓으세요. 공인중개사업 인수받을 때 해당이 됩니다. 즉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해서 내가 사무실 내는데 신규 오픈할 수도 있고 기존 공인중개 사무실 인수받을 수 있죠.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거. 기존 공인중개사업을 인수받을 때. 지금 기존의 공인중개사들은 여러분들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와. 빨리. 여러분들 무지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빨리 여러분한테 넘기고 빠지려고.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존 공인중개 사무실 인수받으면요,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양도세 세금 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양도자가 여러분한테 양도한 사람이 세금을 다 내고 납부하면 상관이 없는데 양도하기 전에 발생된 세금, 소득세라든지 부가치세라든지 이런 걸 안 내고 여러분한테 넘기면 여러분이 다 책임을 떠안아 버린단 말이야. 진짜 무서운 건데. 예, 그래서 여러분 사업 양수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 을은 제2차 납세무자다. 지금 그 얘기죠. 어디 안 적어놨나? 여기 있네. 갑한테 양도하기 전에 부과된 국세에 관한 내용을 얘가 했다 안 했다? 안 냈다. 그러면 을이 누가 바로 뭐다 얘기요? 제2차 납세무자가 된다. 대신해서 내란 얘기입니다. 대신해서. 누가 낼 걸? 갑이 내야 될 세금을 양수자가 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특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공인중개사 사업을 뭐 할 때는 인수할 때는 반드시 무슨 관계 확인하라? 세금 체납 관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라 법에서 그냥 예보고 내라고 합니다. 2번. 양도인에게 납세무가 확정된 해당 임대사업에 관한 국세로서 사업 양수인이 제2차 납세무를 주하는 것은 자,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양도소득세. 방금말 나왔죠? 반가워야 되는데.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근데 여기서 양도소득세 포인트가 있죠.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양도하기 전에 발생한 겁니까? 양도한 다음에 발생하는 겁니까? 예, 근데 1번은 뭘 했어요? 양도하기 전에라고 했죠. 이런 데서 보기 좀 힌트가 나오는 건데,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양도소득세 때문에 틀렸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하기 전에 확정된 국세가 아니라 양도한 다음에 국세가 되기 때문에 제2차 납세물을 부담하는 국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3번. 상가의 양도가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자, 밑줄 들어갑니다. 사업의 포괄 양수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안 됩니다. 사업을 뭐 할 때는 포괄 양도 양수할 때는. 그래서 그때는 부가가치세법상 재와의 공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4번. 임대하던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 사업을 밑줄 포괄 양도한 것인지, 그러면 그때는 부가치세 과세하고요, 안 하고요? 안 한다고. 사업의 포괄 양도 때 부가치세 과세 안 하고요. 밑줄 부동산만을 양도할 때는 과세됩니다. 부가치세가. 그러니까 이 사업의 양수도 형식을 단순한 부동산의 양도로 하느냐 아니면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가 건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그입니다.
5번 상가를 양도하는 갑이 양수인에게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부동산만의 양도로 볼 때는. 그러나 포괄 양도로 볼 때는 부가치세 징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네, 그래서 얘는 2003년도 14회 때 한 번 출제되고 그 이후로는 안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전형적인 뭐다고 여러분? 일회성 문제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분명히 올해 나올 겁니다. 실제 작년에도 나왔고요. 이런 문제가. 그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딱 보는 순간 내가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문제나 그럼 뭐다? 일회성 문제구나라고 판단해요. 다만 이게 일회성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하시지 자기의 주관적 판단으로 하고 일회성, 또 일회성 계속 아니야. 계속 일회성 문제 안 나옵니다. 만에 2문제, 3문제입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역시 전형적인 종합문제 패턴입니다. 같이 보죠. 16개 텐데 거주자의 국내 소재 부동산 관련 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물어봤죠. 1번 취득세 부가세인 농어촌 특별세는 지방세이다. 자, 이거 취득세 물어본 겁니까? 농특세 물어본 겁니까? 농특세를 물어본 거죠. 취득세는 뭐지만 지방세지만 농특세는 뭐예요 여러분? 국세죠. 예, 틀렸죠. 2번 종합부동산세는 부부 합산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맞습니까? 틀렸죠. 종부세는 무조건 누구를 했습니까? 소유자별이라 했습니다. 소유자별. 그러니까 부부 각자 과세됩니다. 종부세가 2005년도부터 과세가 되기 시작하는데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2005년도에 맨 처음에 개별 과세했습니다. 소유자별 과세했습니다. 소유자별 계산. 그러니까 부부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각각 따로따로 과세했다는 얘기야. 근데 2006년도에 개정합니다. 이걸 소유자별로 과세한다 했으니까 다 이걸 뭐합니까? 명의 분산해갖고 부부별 합산해서 찢어놔 버린 거죠. 그래서 2006년도와 2007년도에 개정하면서 이걸 다시 뭐로 바꾸냐? 부부 단위 합산 과세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부부 단위 합산 과세. 그러다가 얘가 2008년 11월 달에 요 부부 단위 합산 과세가 대법원에서 아닙니다.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 제도를 인정하는데 왜 이거를 합산과세냐? 이거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부 별산 제도를 위반한 거다 해갖고 얘가 무슨 규정에 판단된 겁니까? 무효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다시 소급 개정해서 누구로 바뀌는 겁니까? 소유자별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단위 합산과세란 말이 절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2009년도에 부부 단위로 합산과세했던 것을 2009년 1월 달에 바로 다 환급을 해주기 바랍니다. 환급해 줍니다. 이 부부 단위 합산과세했던 거에 대해서 환급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이거 혹시 종부세 부부 단위로 합산과세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신 분은 세무서 가서 뭐 하라고? 환급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급 신청. 역시 세무서는 절대 그냥 자발적으로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줍니다. 환급 청구를 해야만 돌려줍니다. 그래서 환급 청구하라 그랬어. 환급 청구하라. 이 당시에 조금 에피소드가 많았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환급 청구를 하니까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요. 뭘 안 하니까? 환급 청구. 근데 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환급 대상자인데 이 사람이 환급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 몰라? 모르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실제 있었답니다. 제가 상담을 받고 그랬던데 당신이 종합부동산세 1,000만 원을 냈는데 내가 이 종합부동산세 1,000만 원 중에서 얘가 환급 대상자가 된 거야. 그래서 얘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냐면 내가 이거 환급해 줄 테니까 돌려줄 테니까 나한테 400을 달라. 이런 말이 제안이 들어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저한테 그래서 이분이 오셨어요. 아니 교수님 이런 일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줬더니 이게 뭔데요? 그러는 거야. 네, 그래서 이분들이 누구냐면 얘기하면 안 되는데 공무원 퇴직자들이에요. 퇴직자. 구청 퇴직자. 그러니까 여기서 연락을 받아갖고 야 너가 로비하라 이런 사람들 찾아다닌 거야. 알죠? 세무서 알잖아. 안 받아간 사람들. 그래갖고 해갖고 그럼 찾아봐.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돌려줄 테니까 환급 청구해주죠? 환급 청구해 돌려준다 그랬잖아. 그래서 환급 청구해주고 1,000만 돌려받으면 400을 받고 400을 다시 이거 뭐 해야 돼? 분파해야 되죠. 이분도 소스 준 공무원 있잖아. 이분한테 줘야죠. 나눠 갖는 거죠. 이런 일이 상당히 2009년 1월 달에 비리 많이 발생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별로들 갑시다. 자, 그래서 무슨 부부 단위 합산 과세란 말이 왜 나온지 아시겠죠? 예, 결론 냅시다. 종부세는 무조건 누구 별입니까? 소유자별입니다. 소유자별. 그러면 여러분 요거 이해하시는지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A주택 공시가격이 자 15억 원입니다. 15억짜리 아파트 보신 적 있어요? 여기서 살고 계신 분 이따 쉬는 시간에 꼭 좀 저랑 만나요. 친하게 지내고 싶어. 자, 공시가 이게 10억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갑과 을이 잽싸게 뭐하죠 여러분? 증여하는 거죠. 지분 이전해줘. 몇 프로 줘요? 50% 줘도 얼마입니까 여러분? 50% 줘도 7억 5천만이죠? 그 피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얼마 초과되니까 그래서 그냥 몇 프로만 주자? 40%만 주자. 최대한 줄이자. 그냥 50% 줍시다. 화끈하게. 단 주의사항 절대 100% 주면 안 돼. 응? 100% 주면 그 다음 사람부터는 그 사람은 내게 아니야. 잘 못 알아듣네. 그럼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7억 5천만 원. 을도 7억 5천만 원이죠?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 있어요 없어요? 응?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지분가액이 얼마 초과하시니까 네. 다 종부세 때려야 되죠. 그러면 갑의 과표는 얼마요? 예, 1세대 1주택자 혜택 받아요 못 받아요? 다른 주택 없습니다. 갑을 다른 주택 없습니다. 요거 하나입니다. 과표 얼마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얘 과표가 얼마냐고 종부세 과표가. 집에 안 갈까? 요거 맞추신 분만 집에 보냅니다 오늘. 여러분들 봐요. 이거 얼마냐고 과표. 7억 5천에서 얼마 빼요? 6억을 빼요? 3억을 빼요? 9억을 빼요? 6억 원이에요. 여기서 1세대 1주택자 3억을 추가 빼요? 못 빼요? 갑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을도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뭐 하겠어? 공동소유. 그러면 갑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을 받아요? 못 받아요? 응?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1세대 1주택자냐 아니냐. 갑을. 다른 주택 없고 이거 하나만 있어. 다만 이걸 뭐 하고 있어? 공동소유하기를 쓰고 있죠. 자, 1세대 1주택자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자. 왜 아니냐면 종부세에서 말한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누구만이? 한 사람만이 주택을 한 개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를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그러면 갑을 부부 그러면 1세대 1주택자 받으니까 못 받으니까? 못 받죠. 그럼 얼마만 공제해야 돼요? 6억만 공제해야죠. 몇 프로 곱해야 돼요? 이걸 안 곱하면 안 되죠. 뭐야 이게 80%가?
공정시장 과표를 했잖아. 보유세 과표 나오면 반드시 뭐 나와야 된다? 공정시장. 그럼 과표는 얼마 여러분? 1억 5천에서 80% 곱한 거죠? 828, 8, 5, 40 얼마? 1억 2천만 원. 을도 똑같은 거죠? 1억 2천만 원이 가물의 과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냥 이걸 그냥 을이 단독 갖고 있다. 단독 소유하면 과표는 얼마 되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10억이요. 종부세 가야 되는 거죠? 얼마죠? 15 마이너스 6억이에요? 9억이에요? 9억이죠. 왜? 1세대 1주택자니까. 몇 프로? 80%. 그러면 15에서 9억 빼니까 얼마? 6억. 6억에 80%가 얼마? 4억 8천만 원. 분할한 것보다는 얘가 더 줄어들었죠. 단독 명의면 4억 8천이라고 과표가. 그래도 분산하니까 얼마 돼서 2억 4천이잖아. 그럼 역시 그래도 뭐가 유리하다? 공동소유가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는 높은 누진세를 적용될 수 있죠. 그래서 결론, 종부세, 재산세, 세금 적게 내고 싶다. 그러면 누진세를 구제해서는 어떻게 하라? 공동소유가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 사업용 건물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용 건물 양도했다. 그럼 누가요, 여러분? 양도자죠. 양도자가 내는 겁니다. 누구한테 받죠, 그 대신? 양수자한테 받죠. 그 대신 양도자는 뭘 교부해 주죠? 돈 받은 거, 부가가치 받은 거, 세금 계산서 교부해 주는 거죠. 4번.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납부된다. 맞습니까? 아니죠.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과 뭐 하죠? 분류과세죠. 5번. 종합부동산세는 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뭐한 금액이죠? 합한 금액. 맞습니까? 맞죠, 얘가. 언제 때 문제죠, 여러분? 2005년도 16기 때 문제죠. 2005년도가 어떤 해였어요, 여러분? 2005년도가 뭐야? 종부세 과세되는 첫 해잖아. 그러니까 이슈가 되니까 종부세를 답으로 요구하는 거죠. 자, 종부세는 몇 가지로 구분해요, 여러분? 주택분 종부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뭐 한 거로 하죠? 합한 금액을 한 거죠. 그러면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어떻게 하는 거죠? 무슨 세액과? 종합합산세액과 뭐를? 별도합산세액을 뭐 한 거죠? 합한 거죠. 그럼 출제는 어디까지 물어본 겁니까, 지금? 여기까지 물어본 거죠. 예? 그러니까 5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으로 해석하셔야죠. 이걸 틀린 분들, 알면서 틀린 분들은 왜냐면, 그러니까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아니지 않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시 뭐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뭐한 금액이야? 합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왔으니까 안 나왔으니까. 안 나왔으니까 5번도 틀렸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도 많았단 말이야, 이 당시에. 아니죠. 그거는 출제는 어디까지만 물어봤으니까? 여기까지만 물어봤으니까 맞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물어보면은 이제 종합과 별도 합산세까지 나와야 되는 거지만 출제는 여기까지만 물어봤으니까 5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을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넘어가시면 다시 종부세 할 때 하고요. 자, 20번부터는 계속 이런 종합 문제인데요. 한번 좀 확인하시고요. 20번, 21번은 좀 제가 수정해달라고 그랬죠. 예, 무시해도 괜찮겠습니다. 21번은. 그래서 20번, 21번은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보시고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22번도 제가 만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장에 대해서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지역 자원시설세, 양도소득세에서 별장에 대한 입장을 제가 한번 정리한 겁니다. 나중에 실무 나가셔서 별장 취급했을 때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38조 지방세 총론 가겠습니다. 자, 문제 1번 한번 보죠. 자, 별표 하나, 문제 1번은 별표 하나. 일단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에 따른 과세권자는 꼭 구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죠. 자, 문제 지문이 뭐죠?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이 부과하는 지방세를 물어봤죠? 예.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우측에 해설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부과하는 걸 물어봤어요? 도지사 또는 누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부과하는 걸 물어본 거죠.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이죠. 그러면 봅시다. 박스 열고 문제 나왔네요. 기업 취득세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전용적인 광역세죠. 기억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죠. 그럼 기억 나온 거 몇 번이에요, 여러분? 1번, 3번, 5번. 그럼 뭐죠? 2번과 4번 탈락이 되는 거죠? 예. 자, 니은 봅시다. 니은은 뭡니까? 도세 또는 뭐죠, 여러분? 구세죠. 그죠? 그러니까 니은. 도세 구세죠. 그럼 니은 나온 거 몇 번 들려야 돼요? 3번 지워버려야 되겠죠? 접근 방법 아시겠죠? 제가 뭐 얘기하는지? 예. 그럼 이제 남은 건 몇 번이에요, 여러분? 1번과 5번만 남았나요, 지금? 그러면 1번과 5번의 차이점 찾을게요.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네 놈이 틀리네? 그럼 해피한 거죠? 설마 이 중에서 하나 모르겠어? 예, 모르죠. 설마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은 모를 수가 없죠. 그럼 디귿 보세요. 나왔다. 뭐 나왔어? 재산. 설마 이거 모르겠어? 재산세는 누가 부과하는가? 시, 군, 구죠. 그러면 디귿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 거죠? 그럼 디귿 나온 놈 지워버려. 몇 번이에요? 그러면 답은 5번이죠. 이해하시나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1번은 제가 이거 다 아시는데 박스 열거 문제 접근 방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2번. 예. 그냥 별표 하나 정도, 아니 뭐 별표 칠 필요도 없어. 다음 지방세 중 목적세에 해당하시다. 옳은 것은 교교농지지요. 그러면 지역 자원시세와 지방 교육세. 근데 뭐 나왔어요, 여러분? 4번 나왔죠. 자, 3번 보죠. 지방세 납부제도 별표 2개. 이거는 여러분 시험에 나왔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지방세 부과징수 방법은 몇 가지다, 여러분? 3가지입니다. 그랬죠. 지방세 부과징수는 뭐? 신고 납부 세목. 그 다음에 뭐? 보통 징수 세목. 선생이 작다고 분필도 작냐? 보통 징수. 뭐죠, 여러분? 특별 징수. 3가지죠. 자, 보죠. 1번. 특별 징수 나왔네요. 특별 징수란 납세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 표준과세액을 신고하고 아니잖아. 이거는 뭐야? 신고 납부죠? 그래서 1번은 신고 납부에 된 거네요. 2번. 보통 징수란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그 밑줄 나왔다. 자, 보세요. 1번은 누가 밑줄? 납세 의무자가 나왔죠. 2번은 뭐랬어요, 여러분? 밑줄.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 징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라고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걸 말해요. 다음 달 10일 원천 징수한 세액에 대해서 그 지방소득세에 쫓아오면 그 지방소득세도 뭐야, 여러분? 원천 징수한 걸 우리는 지방세를 뭐라고 한다, 여러분? 특별 징수. 3번 신고 납부 방법이란 세무공무원이 밑줄 세무공무원. 그러니까 여러분 1번, 2번, 3번 다 행위 주체가 다르죠. 신고 납부는 누가 액션을 취하는 거고 납세 의무자가, 보통 징수는 누가 액션을 취하는 거고 여러분 과세권자가, 특별 징수는 누가 액션을 취하는 거고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 다 바뀌었죠. 자, 4번 보죠.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밑줄 언제까지?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 100분의 5 아니죠. 100분의 3이죠. 사실은 이 2002년도 13회 때는 이 문제가 맞는 말이었습니다. 원래 가산금은 3%였습니다. 5%였습니다. 5%된 것이 저금리 시대로 가면서 3%로 인하된 겁니다. 그래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니라 100분의 얼마, 여러분?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대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맞는 말이죠. 5번 가산세란 지방세 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나왔죠. 의무. 밑줄 의무. 4번은 뭐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다. 이걸 가지고 가산금 가산세 잡아둔 거죠.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서 산출한 세액의 가산을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어디에 더한다고요? 산출한 세액에 더하는 거죠.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죠? 네. 그래서 5번이 맞는 말에서 답이 된 거죠. 실전에서는 2002년도에는 4번이 답이었고 5번을 가산금을 포함한다 해놓고 틀린 내용으로 바꿨는데 제가 수정한 겁니다. 자, 4번 이거죠. 지방세라서 보통징수 방법을 취하는 거 뭐죠 여러분? 재산세, 지역자산세죠. 그럼 조건이 몇 가지 여러분? 4번이 조건 몇 가지예요? 2가지죠. 밑줄 지방세, 보통징수. 그런데 2번 양도소득세, 3번 종합부동산세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죠. 왜? 국세이니까.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등록세, 재산세인데 자 5번 재산세 무슨 방법이야? 보통징수. 4번 등록세 뭐예요 여러분? 신고납부. 1번 지방교육세는 뭐예요? 지방교육세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1번과 5번이 포인트입니다. 1번 뭐예요 여러분? 지방교육세입니다. 뭡니까? 부가세죠? 그럼 지방교육세 부가세는 신고납부예요? 보통징수예요? 지금 1번을 모르면 이 문제 모르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지방교육세 부가징수 방법이 뭐냐니까? 응? 신고납부예요? 보통징수예요? 아니잖아. 뭘 쫓아가야 돼요? 본세 쫓아가야죠. 부가세니까. 여봐, 놓치잖아. 부가세는 무조건 뭘 쫓아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본세. 그럼 왜 지방교육세는 자 보세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부가세일 때는 뭐가 되는가? 이때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죠.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방교육세는 모두 있고 신고납부도 있고 모두 있어요. 보통징수. 그럼 1번은 왜 답이 안 되는 거예요? 1번은 왜 답이 될 수 없어요? 이렇게 돼 있죠. 밑줄 보통징수 방법만으로만 이렇게 제한을 묶어버렸죠. 그러니까 얘는 지방교육세는 답이 될 수가 없죠. 왜 못 있으니까 얘는. 이해하시겠어요? 1번이 왜 답이 될 수 없는지 이해하시겠냐고요. 예, 됐습니다. 자, 문제 5번부터는 납세무 성립이죠. 납세무 성립. 자, 6번 풀겠습니다. 6번 하나만. 다음은 지방세 납세무 성립식이다. 틀린 것은 자 13회 밑줄. 13회 밑줄. 그렇습니다. 2002년도 13회 때 처음으로 2002년도 13회 때 공인중개사 시험에 처음으로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일회성 문제가 반드시 나올 텐데 일회성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접근하라. 그 당시도 그랬어요. 왜? 그 전에도 일회성 문제가 반드시 나왔었으니까. 이 당시에는 부평에 있는데 어떤 수험생이 왔어요. 교수님 6번 이게 뭐예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교수님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나오면 그 찍으라고 해서 그냥 취득세 찍었는데 제대로 찍었죠? 갑시다 그냥. 1번 취득세 과세 물건 취득하고 며칠이 된 때? 30일 된 때. 여기서 30일은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갑자기? 이때는 취득세 신고기한이 취득일로부터 30일이었습니다. 30일. 그러다가 뭐 합쳐지면서 등록세 합쳐지면서 60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취득세 따로 등록세가 따로 있다 보니까 나온 겁니다. 그러나 일단 1번은 무조건 틀렸죠?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뭐 할 때 여러분? 취득할 때. 지금은 하니까 알지만 그 당시에 2000년도 13년에 처음 나온 문제다고. 지방세 기본법에 나오는 처음. 지방세법 총칙에 나와 있는 문제가 나왔던 거죠. 1번이 답입니다. 1번이 답인 이유는 뭐야? 취득세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다 보시면 되죠. 자, 거기 4번과 5번 잠깐 볼게요. 4번은 뭐죠? 밑줄. 4번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지방교육세. 뭐죠, 여러분? 부가세. 그러니까 밑줄. 그 과세 편에서 뭘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본세 쫓았죠. 5번 가산세. 뭘 쫓아가죠, 여러분? 가산할 못 쫓아갔어.
지방세. 국세면 가산할 국세 초청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예. 자, 문제 8번 좀 보겠습니다. 7번부터는 납세면 확정인데요. 문제 8번 보죠. 자, 2013년도 제24회 문제는 재작년 문제죠. 원칙적으로 밑줄 과세 관청의 결정에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거는 것은 조건 몇 가지예요? 조건 몇 가지야? 물어본 조건이 두 가지죠. 첫째 뭐 해야 돼? 지방세. 그러면 여러분 양도소득세, 종부세는 무조건 답이 될 수가 없죠. 지워버리란 말이야. 이렇게 접근해야지. 그 다음에 과세관청이 뭐해서 결정. 아, 그럼 뭘 물어보는가? 보통 징수는 지방세 찾아내라. 그 얘기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취득세는 뭐예요, 여러분? 신고 납부죠. 답이 될 수가 없죠. 종부세는 더욱더 답이 될 수가 없죠. 국세니까. 그러면 디귿 재산세. 오리지널 재산세 나왔네. 양도세는 답이 될 수 없죠. 그럼 답은 몇 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3번 디귿이죠. 아씨, 요런 문제 한 번만 더 나와라. 맞출 수 있겠죠? 이 정도면? 예,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 믿고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자, 재작년 24회 기출문제입니다. 적으세요. 10번. 전형적인 일회성 문제입니다. 지방기본법상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이 문제를 최근에 자꾸 지방세 총론에서 물어본대요. 지방세 기본법에서. 전형적인 일회성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 이게 보세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과세권자가 있고요. 납세무자가 있습니다. 세법의 당사자는 과세권자, 납세무자입니다. 그랬죠. 여기서 우리 세법에는요, 용어가 있는데요. 납세 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서류를 내는 걸 바로 서류의 제출입니다. 서류의 제출. 그 다음에 과세관청이 납세 의무자한테 서류 보낸 걸 뭐냐냐? 서류의 송달이라 그럽니다. 송달. 그러니까 송달은 누구한테 보내는 거고, 과세권자가 납세 의무자한테 보내는 걸 말하고요. 서류의 제출, 그러면 이거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과세권자한테 내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물어본 거는 요걸 물어본 겁니다. 서류의 송달 방법. 서류의 송달 방법은 원칙과 예외로 나눠지는데요. 원칙은 우편 송달 또는 교부 송달, 그리고 예외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신청한 경우에 전자 송달, 그 다음에 도저히 주소를 알 수가 없을 때 뭐가 있냐? 공시 송달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본 문제 10번은 요걸 물어본 겁니다. 요걸. 그러니까 전형적인 무슨 문제 여러분? 일회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확인만 하시고요. 예. 그러면 공시송달은 뭘 말하냐면 여러분,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재하는 겁니다. 일간신문에 게시하거나 신문에 올린다. 게시가 맞죠? 게시판에 붙이는 걸 뭐라죠? 그걸 게시라고 그러나? 갑자기 헷갈리네. 게시, 게재가 다르죠? 그냥 가요. 자, 그러면 이때 공시송달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1번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즉 납세무자를 보면 되는데, 납세무자 주소나 영업소가 국외에 있대. 어디 있대 여러분? 외국. 그럼 외국에 있는 데까지 보내줘야 되죠. 근데 그 송달이 곤란하대. 아프리카에 있대. 아프리카 콩고에 있대. 나 잡아봐! 하고 콩고에 와 있어, 사업장이. 그럼 콩고 가다가 병 걸리겠다. 외울 필요 없죠.
2번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대. 어디에 주소가 불분명해서 보낼 수가 없어. 3번 서류를 우편 송달했으나 무슨 송달? 우편 송달 나왔네. 우편 송달했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걸 확인돼서 반송됐어. 그러다 보니까 나쁘지 않네. 서류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자, 5번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서 서류를 뭐하고 있지 않은데 교부하려고 그러는 거죠. 서류에 여기 교부, 여기 나오죠. 교부 송달 다 나오죠. 그런데 받을 사람이 없는 걸로 확인돼서 납부 기간 내 송달이 곤란하대. 근데 3번이 보세요. 4번이죠.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대. 나 안 받아. 고지서를 보내주러 왔는데 서류 납세문제가 안 받겠다 버티는가. 그러면 그때는요. 이거를 그 고지서를 거기다 두고 사진을 찍어 놓고 네가 안 받겠다도 여기다 받은 걸로 하겠다도 제출 거기다 누고 사진 찍고 오면은 그게 바로 뭐가 되냐? 유치 송달이 됩니다. 적법한 교부 송달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뭐 하겠다고 안 받겠다고 버텨도 그 자리에다 두고 사진 찍어 갖고 오면은 적법한 뭐가 된다 여러분? 유치 송달. 그래서 바로 4번이 공시 송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걸 물어본가? 여러분한테 맞으라고 낸가 틀리라고 낸 문제야? 틀리라고. 이거 할 필요 있어 없어? 저는 없다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번이 전형적인 뭐다 여러분? 일회성 문제.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 야 씨 취득세 양도소득세도 없고 상충되는 지문도 못 찾겠고 이씨.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1번, 12번 다 지금 말씀드렸던 거니까 여러분 충분히 풀어보실 수 있을 거라 믿고요. 자, 15번 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5번. 15번은 바로 거기 써져 있죠. 밑줄 2004년도 15의 문제를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15번은 밑줄 납세의무의 뭐죠 여러분? 특징이 성립과 확정을 동시에 물어봤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국세 쪽에서 봤었죠. 한번 보죠. 1번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뭐 할 때? 취득할 때 납세무 성립하죠. 그리고 납세무자가 과세 표준 세액을 지방자치한테 뭐 할 때 여러분? 신고할 때 맞는 말이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2번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 성립하고 맞죠? 납세무자가 과세 표준 세액을 정부에 뭐 할 때? 신고할 때 확정되죠. 맞죠? 3번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간이 끝날 때 납세무 성립하고 납세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3번은 무조건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가 왜 나와? 과세 기준이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여러분. 실전에서 잘 안 보입니다. 요것만 보이면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가 정부에 신고할 때 이거는 원칙이야 예외야? 예외죠. 그러니까 원칙이 먼저 나와야 되죠. 정부가 결정하는 때죠. 다만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다면 그때는 신고할 때다라고 조건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4번, 5번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6번, 17번 다 종합 문제죠. 그냥 한번 확인하시고 제가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실전에서 나올 가능성은 힘들지만 이론을 한번 정리한다라는 데 의미를 좀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별표 하나. 요거는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 되겠네요. 19번은. 다음 중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경우도 무신고 가산세 및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지방세로서 옳은 걸 물어봤죠. 뭘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지방세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19번은 자, 재산세, 가산세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재산세, 가산세 부과될 수 없다고 그랬죠? 또 뭐죠, 여러분? 지방교육세도 없다고 그랬죠? 부가세잖아. 우리 아까 맨 처음에 했잖아. 첫 시간에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할 때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세 잡아놓고 애들 뭐야, 여러분이? 부가세 그랬잖아. 그래서 부가세는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때려, 못 때려? 못 때려. 그럼 지방교세지만 재산세는 왜 답이 될 수 없어요? 재산세도 가산세 때려요, 못 때려요? 못 때리죠? 재산세는 왜 가산세 못 때리죠?
신고 납부가 아니라 얘는 뭐니까 보통 징수죠. 근데 조건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고 납부해야 되는 자라고 조건을 걸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재산세를 물어본 게 아니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공부하신 분이 이제 이렇게 지방교수는 알겠는데 재산세도 가산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재산세도 가산세 나올 수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되는 거 해당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조건을 뭐라 했어요,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거.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뭐니까? 부가세니까 뭘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 본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다. 근데 취득세를 신고 안 했다. 과소신고했다. 그러면 취득세에 대해서는 가산세 때려야 되죠. 그렇지만 그에 대한 뭐는 지방교육세는 때려 못 때려? 못 때리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답은 5번 되는 겁니다. 19번 꼭 체킹해 두시고요. 자, 나머지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요거는 다 종합 문제로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4번, 25번 최근에 기출된 전형적인 일회성 문제입니다. 24번, 25번 전형적인 일회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4번 한번 잠깐 봅시다. 자, 지방세 기본법상 취득세 납세물 성립 현재 출제돼서 제2차 납세물을 부담하지 않는 자. 자, 이거 뭐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 국세 기본법을 물어본 건데, 여러분, 우리 과점주주 몇 프로 초과한다 그랬죠, 여러분? 이거를 알면은 그래도 이걸 답을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 취득세 과점주주는 무지하게 중시했죠, 여러분. 그래서 과점주주는 몇 프로 초과자? 50%를 초과하는 자고 이자가 50% 초과하기 때문에 최대 주주로서 그 비상장 법인을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다 그랬죠. 근데 거기 보시면은 1번 한 명에서 무한 책임 사원, 2번 비상장 법인의 과점 주주로서 법인의 경우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 3번 비상장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100분의 50이죠. 100분의 50을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초과해야 되는 거죠. 예, 바로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된 겁니다. 그래서 50% 초과인데 여기는 50%네. 그러니까 절대 50%는 과점주주도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좀 도입했으면은 그래도 제 생각으로는 3번 같은 걸 찍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디까지 저희 희망사항이죠. 자, 25번 보겠습니다. 역시 전형적인 일회성 문제입니다. 자, 불복 절차가 나왔는데요. 불복 절차는요. 국세 불복 절차가 있고요. 지방세 불복 절차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둘 다 이의신청, 심사 청구나 또는 심판 청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즉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때렸어. 근데 그게 부당해. 내가 수긍을 못하겠어. 또는 과세관청이 적법한 절차를 안 해줘. 내가 세금 계산서 발급해달라고 사업자 등록해갖고 빨리 사업자 등록증 발급해 주시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안 해줘. 안 줘. 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했는데 환급 청구했는데 환급을 안 해줘. 그러면 이제 불복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러면 불복을 하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소송을 제기되죠.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의 행정관청에 먼저 불복 절차를 밟은 다음에 여기서 깨지면 일로 가라. 이걸 바로 뭐라냐면 행정심판 전치주의랍니다. 혹시 드러나 보셨나요? 중개법이나 민법 등 공법에서 이런 말 혹시 안 들으셨어요?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말을? 뭘 들었겠어? 예. 그래서 행정관청에서 어떤 행정행위를 했는데 그걸 내가 불복하겠어. 소송 제기했어.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그 행위를 한 관청에다가 불복 절차를 밟으라는 게 행정심판 전치주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패소가 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법원. 근데 지방세는 특징이 그냥 그대로 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세는 행정심판 전체주를 적용하지 않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답으로 요구할 줄 알았는데 25번은 지방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라는 지방세 불복 절차 중에서 아주 어려운 실무 절차 규정을 물어봤네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확인만 하시고요. 여러분 여기 이 부분은 숙지할 필요 없습니다. 전형적인 무슨 문제다 여러분? 일회성 문제. 그래서 만약에 얘가 또 나온다면 여기보다는 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최근에 출제경을 보면은 자꾸 지방세 총론에서 일회성 문제를 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나중에 일회성 문제로 물어보시는 걸 제가 몇 가지 뽑아서 드릴 겁니다. 보충 프린트로. 그래서 한번 그때 정리하기라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시기 전에는 취득세 핵심 이론 꼭 좀 정리하고 오십시오. 문제 풀지 마십시오. 문제 풀고 오는 분들이 있어. 문제 풀고 오는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문제는 보는 즉시 푸는 거지. 문제를 다 푼 다음에 와서 또 수업 들으면 그 뭐하러 들어오겠어.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보는 즉시 푸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지. 문제 다 풀 다음에 와서 해봐, 지져봐. 그렇게 의미 없어요, 여러분. 저는 문제 풀란 소리 안 합니다. 단 뭐는 보고 하라. 핵심 이론을 보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습은 핵심 이론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문제 풀어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제가 왜 다 풀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이거는 풀 거, 이건 풀지 않을 거 구분해야 되니까 그때 보기라고. 취득세 뭐를 보고 오시라고요? 핵심 이론. 그러면은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더 빨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